논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거예요.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글이에요.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글이에요. 그래서 논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 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주장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주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을 리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치를 리라고 얘기를 해요. 이치. 그래서 주장을 이치에 맞게끔 하는데 서술하니까 이거는 글로써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술하는 것은 우리가 말로써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을 논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논리적으로 말을 하는 것을 구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대부분 어떠냐 하면은 면접을 딱 들어가시잖아요. 면접을 들어가면은 생각보다 말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우리가 모의 면접도 진행해보고 뭐 해보면은 이게 이치에 안 맞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치에 안 맞는 경우들. 이치에 안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을 이치에 안 맞다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어떤 기본적인 소양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기업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공기업의 가장 기본 마인드는 뭘까요? 윤리, 공공의 서비스예요. 공공의 서비스예요. 즉, 말 그대로 이거죠. 공공의 서비스죠. 그러니까 공공에 내가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마인드가 존재해야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는 공공의 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했을 때 공공의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공공의 서비스가 뭐냐라는 거지.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전부 다 허공에 떠드는 외침이에요. 저는 공공을 위해서 일을 할 자신이 있습니다. 어떻게? 라고 묻는 순간 뭐가 되느냐면은 이게 바로 멘붕이 오거든요. 어떻게 너는 그걸 증명할래? 라고 얘기를 하면은 나는 뭐 봉사 점수도 많고 뭐도 많습니다. 그게 과연 공공에 대한 서비스냐에 대한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공의 서비스는 되게 복잡한 개념이에요. 사실은. 이 안에서 뭐가 나오느냐면 윤리경영이라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투명경영이라는 것이 나오고 경영이라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의 원리 중에서의 공공의 서비스라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민주주의 말고도 복지의 문제에 대해서 공공의 서비스가 나오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거기에서 내가 무엇을 포인트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공공의 서비스를 나는 어떤 식으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니까? 뭐냐면 사기업은 공공의 서비스는 안 가지고 있어도 돼요. 이윤, 이익 추구, 그리고 합리적 선택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 마인드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공기업론이에요. 공기업론인데 공기업론의 범위를 딱 보시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공기업의 의의와 기본 이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공기업의 의의와 기본 이념 자체가 왜 제일 중요하냐면은 공기업이 뭐 하는 곳인지는 알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서 공기업과 국가와의 관계는 사실상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국가와 공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공공의 이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이라고 얘기를 하는, 즉 퍼블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것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즉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공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퍼블릭이라고 얘기를 하는. 공중과 대중은
사실상 다른 의미예요. 공중과 대중은 사실상 다른 의미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대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떠냐면은요, 거의 뭐, 그 자본에 의해서 또는 자본 또는 권력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다수예요. 대부분 1920년대에 나온 프랑크푸르트 학파들이 대중의 정의를 이런 식으로 대중의 정의를 했어요. 왜 이런 대중의 정의를 했었느냐면 사실은 1920년대에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라는 학파가 있어요. 프랑크푸르트 학파라는 학파가 있거든요.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얘기를 하는 학파가 있는데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얘기를 하는 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그거예요.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하는 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는 게 비판 철학자예요. 비판 철학자. 그러니까 비판 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앞에서 얘기했던 모든 것들 있죠. 모든 얘기들을 다 비판해보자요. 다 비판해보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 1920년대가 사실은 제국주의 시대 아니에요? 20년대가. 그래서 세계적으로 제국주의의 시대잖아요. 그 제국주의의 시대에서 우리가 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면 자본과 권력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다수들이 너무 많이 존재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타난 개념이 사실은 대중이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공중이라는 개념은 좀 달라요. 공중이라는 개념은 인식,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걸 가진 다수예요. 비판적 인식을 가진 다수예요. 그러니까 1920년대 사람들은 전부 다 이쪽으로 옮겨가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한 게 사실은 계몽이에요. 사실은 계몽이에요. 전부 다 이쪽으로 옮겨가자. 그래서 레스들을 전부 다 계몽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쪽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오히려 더 공중이 되어 있는 개념들도 더 많아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정보가 개방되고 언로가 개방되기 시작을 하면서 어떤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는 다수들이 생겨나게 된 거고 이 다수를 위해서 무엇이 존재하느냐 하면은 공익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즉 무슨 말이냐? 대중을 위한 정치를 할 때는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했을 때 선민정치라고 얘기를 해요. 선민정치. 그러니까 내가 착하게 백성들을 베풀어서 선민정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사회보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어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회보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을 사회보장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내가 뭐 하는 것, 내가 무엇을 하는 것, 요구를 해서 그거에 대한 보장을 받아내는 것.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언로가 개방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이쪽에 가까워요. 사회보장 쪽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오히려 선민정치보다는 사회보장에 가까우니까 언로가 개방되어야 하고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공기업론에서 공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공익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사실은 퍼블릭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퍼블릭에 대한 개념도 알고는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